안녕하십니까. 열혈 강의 헬로 자바 프로그래밍의 저자 김승현입니다. 자, 이번 라운드에서는 예외 처리와 관련된 내용을 한번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서서 그 입력을 받을 때 그 입력과 출력과 관련된 예외, 즉 IO exception에 대해서 스로우를 한번 해본 적이 있었는데요. 얘도 예외 처리나 예외 전가 쪽의 예외 관련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그 부분을 조금 더 명확하게 학습을 할 텐데요. 앞쪽에 있는 요 네 가지는 예외와 관련된 부분이고, 여기 마지막에 있는 assertion 파트는 예외라기보다는 어떠한 확정, 단정을 지어서 뭔가 코드를 검증하는 로직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사한 내용이어서 그냥 하나로 묶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되는 게 예외라는 것이 뭐냐라고 하면, 이 예외라는 것은 특정한 규칙이나 범위에서 벗어나는 것을 예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특정한 규칙이나 범위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뭐냐면, 예를 들어 우리가 숫자를 입력을 받아야 되는데 문자열을 입력받는다든지, 아니면 뭐 국어 점수 같이 0점에서 100점 사이의 어떠한 값을 입력해야 되는데 그 범위를 벗어났다든지, 여하튼 프로그램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예외도 예외지만, 우리가 임의적으로 생각해서 이건 잘못된 입력이야, 혹은 이건 잘못된 수행이야 라고 판단하는 것들이 모두 예외의 범주에 소속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외와 관련되어서 우리가 프로그램상에서 뭔가에 대한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요. 이렇게 예외 처리를 하는 목적이 바로 예외가 발생했을 때, 예를 들면 프로그램이 숫자를 입력받아서 그 숫자를 파싱을 해야 된다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여기에 문자열이 사용자가 입력하다 보니까 문자열을 입력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문자열을 입력을 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그대로 두면 프로그램은 실행하다가 비정상 종료를 하고, 우리 프로그램점에서 많이 봤죠. 빨간색 뭐 이상한 글자들이 올라오게 됩니다. 자, 그러한 부분에서 나는 그 상황에서도 메시지만 하나 띄우고 정상 종료시키고 싶다 라고 할 때도 예외 처리를 사용하고요. 두 번째는 예외가 발생했을 때 예외 내용에 대한 정확한 보고. 지금 현재로서 디폴트로는 영문으로 뭔가가 스택 트레이스가 올라오고 있거든요. 영문으로 어떠한 내용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무슨 라인에서 무슨 라인을 타고 이쪽이 호출되었을 때 문제가 생겼다, 이런 식으로 영어로 나오게 되는데요. 그러한 예외 내용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보고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든지, 혹은 재실행을 시켜서 프로그램이 정상적인 어떠한 값을 입력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든지 하는 이러한 내용, 이러한 그 실행을 위해서도 우리가 예외 처리를 사용합니다. 다음으로는 예외가 발생했을 때, 뭐 이 예외는 굳이 크게 다른 프로그램을 동작하는 데는 문제가 안 돼 라고 생각할 때는 무시하고 계속 실행할 수 있도록 할 때도, 지금 현재 디폴트 상태는 뭐냐면, 예외가 발생하면 프로그램이 그 자리에서 중단이 되고 오류가 그 스택 트레이스로 올라오게 됩니다. 근데 그것을 무시하고 계속 실행하도록 하고자 할 때도 예외 처리를 사용하고요. 마지막으로 예외 발생 시에, 만약에 여기에서 예외가 발생한다면, 사용자가 숫자 입력하라 그랬는데 문자를 입력했다라면 그 숫자의 값은 0값으로 처리해 라고 하는 대안이 되는 결과값을 대입하고 계속 실행하고자 할 때도 예외 처리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러한 예외 처리의 예약으로는 throw라는 거와 그 throws, 그 다음에 try, catch, finally와 같은 예약어를 사용하는데요. 이 중에서 여러분들 보신 거는 여기 throws라는 예외 전가를 한번 보신 적 있죠. 근데 오늘 학습하실 때는 이제 예외를 실제로 우리가 발생시켜보는 throw라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실제 예외를 처리하는 블록인 try 블록, 그리고 그 try에서 오류가 발생했을 때, 예외가 발생했을 때 catch에서 잡아내는 구문, 그리고 최종적으로 오류가 났든 오류가 나지 않았든 실행해야 될 구문이라고 해서 try, catch, finally인 예외 처리 구문에 대해서도 함께 학습하시게 될 겁니다. 자, 일단 이러한 예외는 앞서 상속에서도 한번 보셨지만, 자바의 모든 클래스는 오브젝트라는 클래스에게 상속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외 계열로 내려가면 바로 그 예외의 가장 상위 클래스가 뭐냐면 바로 스로우어벌이라는 이 클래스로 상속을 주게 되는데요. 이 스로우어벌이 예외 쪽에서는 최상위 클래스가 됩니다. 이 스로우어벌은 또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하나는 에러로 나눠지고 하나는 익셉션으로 나눠집니다. 실제로 에러라는 것은 시스템적인 치명적인 결함이기 때문에 얘를 어떻게 컨트롤하거나 하는 것은 조금 이슈가 있고요. 우리가 주로 다루게 될 영역은 바로 익셉션이라는 영역입니다.
이게 바로 실제 예외라는 거죠. 이러한 익셉션도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일반적인 익셉션 계열과 런타임 익셉션이라는 걸로 나눠집니다. 일반적인 익셉션은 우리가 프로그램 상에서 뭔가 조건이 안 맞거나 실행 중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 상에서 코드 상에서 문제가 발생해서 익셉션이 떨어질 때, 그럴 때는 일반 익셉션 계열을 타고 가게 되고요. 그렇지 않고 우리가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도중에 동적으로 뭔가의 값을 입력하거나 동적으로 무슨 처리를 하다가 발생하는 익셉션 같은 경우에는 런타임 익셉션으로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로 분리해서 처리를 하셔야지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상에서 코드의 오류나 이러한 것들을 없애실 수가 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실행 중에 발생하는 오류는 런타임 익셉션 계열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실행 중이긴 한데 여하튼 체킹이 되는 익셉션, 어떠한 것이 이건 반드시 익셉션이 발생할 거야 라고 체킹되는 익셉션 계열은 이쪽으로 가시면 될 겁니다. 자, 이건 작성하다 보면 나중에 예외를 많이 다루시다 보면 실제로 구분해서 사용을 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실질적인 내용을 한번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죠.